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변동성이 큰 하루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매수 주체가 약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섹터하고 일부 종목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나 업종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죠. 올라타면 빠질까 봐. 오늘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타지도 못하는데 더 올라가고, 빠져 있는 거는 더 빠지고, 요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요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시장에 자금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금이 없을 때 일부 종목을 매도하고 이쪽으로 매수하는 요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특히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이 좀 더 떨어지는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오늘 1,000억이 넘는 자금이 나왔는데 대체로 다 팔았죠. 보험, 출신, 연기금까지. 특히 여기 사모펀드들이 좀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자금들이 좀 씨가 말라 있어요. 개인이 사가지고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도 이렇게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1,000억씩 600억, 1,200억, 800억 4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출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자금이 많이 출회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매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요. 누가 사야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면 아직도 고점을 뚫고 날려는 그런 모습, 5일선 따라가는 상승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음봉은 나오긴 하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좀 나름대로 5일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121선을 타치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 위에서 놀아야 된다. 여기를 깨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빨리 타치하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다시 121선을 터치했다라는 게 상당히 수급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든 다시 빨리 120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다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쉽지 않은 이런 형국이고요. 화장품 많이 올라봐야 지수 영향 안 주거든요. 전력 관련주도 백날 올라봐야 종합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줘야 대형주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좀 계속해서 팔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만큼 개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하락하는 분차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때리니까 반등 나오려면 또 프로그램 매도, 반등 나오려면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 되면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또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수요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시장은 올라갑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튼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연준이 CPI 지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수요일 날 11시인가요? 9시 반인가요? 하여튼 우리는 좀 휴장 때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파월의 발언. 파월은 내일 정도의 발언 11시에 발언할 거고요. 파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사상 최고치를 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홍콩 시장도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 상해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뭐 거기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고 있어요. 승질나요 정말. 남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8일 거래일 연속 올라가지고 12월 이후에 최장 기록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5월은 이제 세린 메이, 5월은 팔고 떠나라는 경언이 있는데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표가 디플레이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필수적인 이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5일 날 발표됩니다. 11시인가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치가 이제 중요한데 예상치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4%, 3.4%, 3월에는 3.5% 올랐었거든요. 이거보다 살짝 이제 밑인데 관련된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의 근원 CPI가 3월 수준 대비 둔화되면서 고무적으로 보일 것이다. 뭔가 수치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김치국 맛있는 건 아니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사실이라 그러면 CPI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이 또 나오겠죠. 하루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올린다 그러고 하루는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수는 8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형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14일 날은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내일하고 모레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거에 따른 경계 매물 매수 때문에 조금 시장이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만약에 그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시장이 플러스로 되면 뭔가 변곡점이 나오면서 최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플러스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인 이제 그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엔터주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JYP 실적도 뭐 전체 그 증권회들이 너무 높게 한 420억 잡았다가 330억 나왔다고 급락 나오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급락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바이오나 뭐 게임주, 엔터 금리로 이제 인하되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74%로 9월 달에는 인하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4배를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고 14일 날 발표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15일 날 하겠다라는 거 한 거 보면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이 그 자동차 노조들 그쪽에 일단 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표 받으려고. 지금 트럼프가 표 받으려고 관세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이든도
관세로 이제 하겠다. 이러면서 뭐 분석을 해 봤는데 뭐 우리나라 뭐 한 10% 정도 증가한다라고 판매 10%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자동차 회사한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데 부품사들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왜 악재로 작용하냐면 지금 중국산 원료 있잖아요. 중국산 원료. 요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소재 쪽에 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그 소재 업체들, 섹터 업체들이 좀 안 좋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14일 이후에 발표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4배로 해가지고 100%까지 인상하겠다 했더니 트럼프는 야, 뭔 소리냐? 나는 200% 올리겠다. 8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특유의 이제 이런 거 아시죠? 트럼프 시절에 아마 주식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친구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이 양반이 되면은 난리 납니다. 시장이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의 악동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바이든이 되는 게 조금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때문에 조금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대선 전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여름처럼 돼서 여름 가을쯤 되면 본격적인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올 건데 그때 조금 흔들릴 거예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좋을 게 없어요.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미국이 끼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 중국 전기차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정책인데 트럼프가 만든 거죠. 25% 부과를 18년도에 한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IRA를 시행했고, 한번 프로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발표가 14일, 미국 시작 1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15일 정도가 그래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보면 중국의 BYD가 만든 전기차, 소형 전기차 시걸이라고 있는데 요게 가격이 $10,000예요.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알고 있는 쉐보레 볼트 아시죠? 그게 이제 세액 공제 받았는데도 $20,000, 2,700인데 거의 반값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 뭐 이러다가는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 거의 다 무너진다. 관세를 매겨달라고 중국이 내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전기차를 이제 수출하려고 특히 우리나라의 진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워낙 가격이 싸고 가성비라고 소문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잖아요. 유럽도 지금 막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자동차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중국이 크게 지금 피해 보는 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맨날 짱깨라고 무시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을 벌써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렸다가는 반도체 조선, 뭐 OLED, 전기차 뭐 다 해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중국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중국 무시하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공세에 멸종된 태양광 산업, 태양광 산업은 아예 멸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유럽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를 했고 고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거든요. 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커지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미국의 이제 태양광 양면 패널의 관세. 그전에는 양면 패널의 관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저가들이 와 가지고 완전히 미국 시장을 판을 쳤는데, 요거를 인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그 하나 큐셀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가 관세 면제를 폐지해 달라. 왜냐면 왜 이거를 왜 관세를 면제시켜 주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2050년까지 태양광을 키우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고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값싼 이런 패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유예를 해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행정부에서 태양광 패널을 약 14% 정도 관세를 매겨 왔는데 양면 패널은 예외 적용을 해가지고 관세를 안 매겠다라는 건데, 태양광 패널의 90%가 양면 패널이에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중국산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동남아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해갖고 미국으로 한번 가는 이런 단계.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거 하나큐셀에서 폐지해 달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태양광 회사죠. 퍼스트 솔라, 순위바 7개의 그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관세를 무관용하지 말고 예외 적용하지 말고 관세를 매겨달라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6월 말까지예요. 올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에도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아낼 수가 있고, 특히 하나큐셀은 지금 4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만 한 1,600억에서 1,800억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에 1조 2천억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조 2천억의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이 뭔가 조짐이 완전히 지금 태양광은 중국산이 다 먹었는데 이렇게 제재를 해서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하나큐셀을 비롯해서 이 태양광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점이 6월 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14일, 15일 날 무슨 말을 할지, 관세를 매긴다고 할지, 얼마를 매길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오늘 소통방에 나간 종목인데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도 120%가 증가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예요. 장비업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캐즘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공급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가격도 여기서 2차전지가 어렵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오늘 나간 거죠.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해즘 구간이잖아요. 어렵지만 이 장비 업체는 영업이익이 2배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됩니다.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 발표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좀 우려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액분이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이 자금이 이런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섹터로 돈이 몰릴 때는 액분하면 또 더 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액면 분할, 시장이 어렵고 캐즘 구간에는 액면 분할을 해놓으면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때마다 현저가에 쌓여 있잖아요. 이걸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액분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올라가려고 하면 과거에는 한 500원씩 이렇게 해서 툭툭 올라갔는데 지금은 100원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때 호가나 바뀌려면은 1,000원 그냥 가버리는데 여기서 호가 1,000원 가려면 10번을 호가를 먹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돼야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만큼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장비 업체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올해 작년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고 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깡패입니다. 상품이 왜 올라가겠어요? 전력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냥 업종에 상관없이 좀 매수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소통방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죠? 예, 2차 전지 안 좋은데 매수해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댓글들을 잠깐 보면은 예, 이분은 이제 2차 전지 마이너스 부분을 다 복구하고 예, 용기내서 집중방에 들어갔다고 하시고 예,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1년 정도 넘어가지고 예, 기억합니다. 예, 항상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고요. HLB는 오늘 정리했어요. 예, 오늘 제가 갖고 있으려다가 그냥 그 결과 안 보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론 결과 나와서 우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 우리가 미리 따로 팔아놨기 때문에 그냥 수익 실현했습니다. 왜냐면 살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영수님 예,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따라가 보니까 한국 바다가 보인 태평양 바다로 가봤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요거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오늘 그저께 해갖고 이렇게 그 뭐랄까요 캡처해가지고 문자 주신 분 있는데 제가 요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이분이 그 캡처해갖고 문자로 수익률 자랑을 하려고 예, 이렇게 올리셨더라고. 과감 없이 보내드립니다. 예, 1월 달에 1월 말 정도에 예,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보시다시피 예,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수익률 보면 누적 수익으로 5천만 원, 5,100만 원 정도 예, 수익이 나셨어요. 한 달 평균이 21%, 35%, 23%, 16%. 그리고 이분이 특이한 게 자금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평균 월말 예탁자산을 본인 말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금을 한다고 이렇게 예, 보시면 출금이 나오죠. 이렇게 출금 5천만 원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출금하신대요. 그래갖고 예,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소통방에서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냈다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가감이 없어요. 예. 증권사 이거 월별 수익률인가 이거 그대로 캡처해갖고 보내주신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그러잖아요. 예, 여기 2차 전지 소통방 마이너스 복구하고 예, 다 수익을 전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예, 2차 전지 한 종목 손절해갖고 예, 주중바 추천 정보 했는데 손절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노후를 맡겨보겠다. 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뭐, 저라고 뭐 신이 아닌 이상 계속 다 맞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급락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요것도 이제 만회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거 이제 반가이라고 하는데 빠지면 또 반가이하고 또 다른 거 사서 또 수익 내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지 제가 사는 종목 족족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사례인 것 같아 갖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예, 항상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세팅하고 예, 이렇게 오버되면은 이제 출금하고 예, 출금하고 이분이 지난달에 많이 빼셨네. 3,400이나 빼. 이달에도 벌써 200만 원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뭐 한 1억 됐어요. 1억 됐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갖고 이거 1억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손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한 20% 손해 보면 막 2천만 원 날라가잖아. 2천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으로 세팅해서 520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뭐 한 10% 손해 보면 500만 원. 이것도 또 만회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뭐 복리 개념으로 막 올라가는 거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좀 해가면서 예, 원금 내가 얼마 정도로 해서만 하겠다. 수익 나면 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자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부 변수로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는 예, 어느 정도 고정 금액으로 세팅해서 수익이 나면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딱 그렇게 하셔갖고 제가 테스트 저거 이게 잘하셔갖고 예, 이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잘하신 거지 뭐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예, 뭐 시장이 어렵죠. 예, 어렵고 늘 어려워요. 제가 여기 있어봤지만 이렇게 쉬운 장세가 없었어요. 작년에 2차 전지 사놓으면 올라가는 장 빼놓고는 예, 쉬운 장세가 없었다. 뭐 코로나 때 여러분 뭐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전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손해 엄청 났어요. 예, 엄청 나고 예, 좀 올라오면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지. 예, 뭐 코로나 때 뭐 아무거나 사면 올라간다 이런 거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좀
나중에는 다 수익이 났지만 아무튼 예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보세요. 미국, 유럽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성질 납니까 이거. 그죠? 거기에 트럼프 된다 그러면 이거 더 변동성 커질 거 아니에요. 요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운 예 시장입니다. 하지만 예 말씀드렸지만 예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주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고 안 되는 것도 좀 자르고 예 또 수익 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요런 거의 반복이죠. 요거 이게 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 대응의 전략입니다. 예. 가만히 내비두는 것도 좋은데 일단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예 기간에 걸쳐서 대응을 잘 하시면 안정적인 누적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렵지만 예 여기 그 소통방에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2697-8694 요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멤버십으로 운영합니다. 절대 무료방이 없어요. 일승 무료방은 절대 없습니다. 카톡도 하지 않아요. 카톡도 무료방도 다 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무료방이 없어요. 예, 아시겠죠? 무료방도 없고 카카오톡 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칭으로 피해 보지 마시라고 1년 단위로 예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1개월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예 할인도 해 주잖아요. 월 7만 원꼴로.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니면 제가 하는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항상 제가 오픈을 해 드립니다. 당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연령층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이제 가입이 안 되고요. 사칭 사기 세력들부터는 조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어려운 시장이지만 예, 헤쳐나갈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려운 시장이지만 늘 예, 덕선할 구멍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CPI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들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예, 너무 미리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또 종목 찾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종목 찾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주식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유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